여러분, 아베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페페TV야, 하루 이틀 일이냐?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네, 맞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베가 얼마나 모순된 사람인지 어처구니 없는 과거 행적들을 살펴보며 아베 총리의 심리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다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빌려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상회의 당시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 등을 설명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거절 배경으로는 일본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 등이 언급됐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가 UN 연설을 거부당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UN 측에서 발언 요청이 있었지만 총리 일정상 참가하지 못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아니, 교도통신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다 인터뷰했는데 창피한 거 알기는 아나 보네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입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정부 관계자들이 다 진실폭로 하더라고요. 지난 9월 기후변화 회의에서는 아베 총리가 아닌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상이 참석했습니다. 고이즈미 환경상은 당시 기후변화와 같은 거대 담론의 문제를 제기하려면 재미있고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해 중요한 문제를 장난스럽게 다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방사능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뭔 기후 문제를 섹시하게 대응해야 한대. 뭔 소리야, 고이즈미씨. 정신 나갔나? 그리고 아베씨, 석탄 화력 발전소 만들면서 유엔 가서 대접은 받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석탄 발전소를 짓겠대. 그나마 자동차 배출가스도 줄이려고 유럽에서는 아예 내연기관차 운행은 물론이고 판매까지 금지한다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구석기 시대도 아니고 석탄 떼면서 사시려고요? 왜 부싯돌로 불 피우세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못 살겠는데 일본에서도 오게 생겼네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아베 이 양반. 아베는 진짜 보면 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증명하는 사건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 4월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의 정의는 확실치 않다는 망언으로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강조하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경색된 얼음물을 끼얹는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정부와 정치권, 네티즌을 막론하고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어쩌면 이때부터 일본과의 외교적 냉각기는 불가피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른바 무라야마 다마와 관련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무라야마 다마는 지난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를 의미합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의 여러분께 많은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한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즉, 아베 총리의 발언은 주변국들을 상대로 한 과거 제국주의 일본 침략 및 수탈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주변국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리 정치권에서는 일본 아베 정권과 정치권이 과거 제국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힌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대한민국과 이웃나라들을 분노케 하는 망동을 잇따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제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했던 아베 총리가 이제 일제의 잘못을 미화하고 일본의 평화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기 위해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와 그를 추종하는 내각의 삐뚤어진 역사인식과 망동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아베의 망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베는 이렇게 망언을 하고 2013년 11월에는 한국을 어리석은 국가라고 비판했다는 일본의 최대 주간지 슈칸분슌의 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슈칸분슌은 특집 기사를 내며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크게 세 곳인데요. 첫째, 아베 총리가 중국은 어처구니 없는 국가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 게임이 가능하다. 한편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아베 총리의 측근이 최근 한국이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실제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징수하는 사태가 오면 금융제재를 통해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2013년에 나왔던 이 기사는 현실화되어 지금 무역보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소름 돋죠? 이거 2013년에 일본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셋째는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특별 보좌역인 하기우다 고이치 중의원 의원 발언을 소개했는데요. 그는 한일 간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선 한번 야스쿠니 신사나 교과서 문제로 풍파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된다. 또 한국은 외환 보유액이 적기 때문에 일본이 원화를 사들여 원화 강세를 유도하면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사흘 연속으로 한국 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조속한 정상회담을 원한다고 말했는데 당시 보도 내용과는 배치되는 행보라 파문은 더 컸습니다. 게다가 슈칸분슌은 한국 비난과 폄하에 앞장서고 있는 잡지입니다. 발행 부수가 주간지 중에 가장 많다고 하지만 우익 선동에 능한 잡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내 반한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아베 총리는 계속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역설해서 한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베는 당시 이 기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모두 부정했지만 지금 이 기사들은 모두 사실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게 아베의 예정된 수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은 어리석다. 한국에 사과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아주 한국 사람들 속 뒤집어 놓던 아베. 이 양반의 어이없는 행보는 계속됩니다. 2017년 10월 일본 중의원 선거 공식 선거 유세 마지막 날 선거 유세를 끝내고 아베 신조 총리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한국식 불고기집이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이날 밤 아베 총리는 도쿄 도심 아키하바라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고 아베가 향한 곳은 시부야구의 단골 불고기집인 가레야로 향했습니다. 가레야 식당명은 코리아를 발음대로 한자로 기재한 것입니다. 가격은 등심 1인분에 4,000엔, 냉면 850엔, 육회 1,000엔 정도로 도쿄 물가에 비해 저렴한 편입니다. 아베 총리와 부인 아키에 여사는 평소 한식을 자주 즐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특히 아베 총리가 단골인 가레야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은 자주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일부 극우 인사들로부터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니 왜 한국 음식 먹으니까? 니 일본 총리 아니므니까? 한국은 어리석다면서 어리석은 나라의 음식을 왜 먹고 있으므니까? 이거 알고 보니 한국 스파이였으므니다. 어떻게 일본 총리가 한식을 먹으므니까? 일본 내에서 이렇게 지들끼리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대한민국 정상을 만나 나는 한국 요리를 자주 먹고 있으므니다. 한국 음식이노 너무 맛있으므니다. 라고 인사말을 건넸고 2013년 9월 말에는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 한마당에 부인 아키 여사가 참석한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베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밀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이 사과했으니까 그만하자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한국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한 이 모습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임 총리가 그 사과는 모두 무효임은이다. 한국이 너무 어리석은 국가임은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과는 모두 무효가 돼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2013년 슈칸분슌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베는 한국을 업신이 여기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은 2019년 이미 모두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야 대체. 초등학교 때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이성 친구 있으면 괜히 못 살게 굴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건가? 진짜 아베는 연구 대상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아베의 심리 분석을 위해 여러 가지 자료나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당최 이 세상 상식이 아닙니다. 국제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해놓고 수출 규제하고 방사능 유출시켜놓고 안전하다고 하고 여러분은 혹시 아베가 이러는 이유에 대해 아시나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특별한 계획도 없고 그냥 집에서 쉬는 날이긴 한데 성탄은 그래도 뭐랄까 약간 설레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에 뭐 하실 거예요? 무엇을 하시든 항상 집안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되시길 페페TV가 응원하겠습니다. 날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그래도 유니클로 히트텍은 입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